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의 신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 자리에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이 나와 계신데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자의 리포트에서 계속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으러 이제 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은 끝나고 나가면서 장면을 좀 잠깐 보고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이 핵심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기자가 직접 물어보는 거 보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예.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건 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5시 50분쯤에 끝났어요. 예. 영장실질심사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녁 먹고 예. 또 휴식도 좀 하고 예. 그러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한 9시쯤 봅니다. 그렇죠. 보통.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모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양쪽의 공방을. 그래서 그 영장전담 판사가 예. 나름대로의 이제 그 설계 이것들은 돼 있죠. 예.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1시 정도 이 정도 보통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 양이 방대해요. 상당히 예. 기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보려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이 방대합니다만은 그 방대한 양의 이제 11가지 혐의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툴 문제도 있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결정할 요인들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 보십니까? 11개 중에서. 11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문서 위조나 이런 물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서 위조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형량으로 보거나 아니면 처벌로 봤을 때는 다른 범죄보다는 좀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으로 봐도 형량이 높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면 두 가지, 뭐 세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뭐 증거, 은닉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요. 그 중에서 그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주 내용이 될 것 같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도 사모펀드 쪽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범동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예. 물론 이제 특경법상의 횡령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예. 특히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 공직자의 아내가 말이죠. 그래서 불법 수익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은닉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질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 입시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지위가 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작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조범동 씨가 그걸로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나오면서 기자들이 전한 소식으로는 모든 혐의를 일단 다 부인했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쪽에서는 아마 미리 성명을 갖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변호인들의 입장문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 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혐의들을 축조심의하기 전에 김칠준 변호사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20여 명의 검사들과 그다음에 60일간에 걸친 방대한 수사 기간 거기에다가 엄청난 70여 곳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했으면 검사들은 충분히 수사를 갖다 하고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피고인한테 방어권을 충분히 달라. 그러려면 변호사하고 매일 만나서 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구속해갖고는 이건 어렵다. 불구속으로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느냐. 예.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달여에 걸쳐서 지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피고인의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강 상태도 나쁘고 또 혐의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 점이 이제 법원에서 사실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문모 씨 그 관련된 수사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문제에도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충분히 다 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가 이미 다 충분히 다 수집이 됐는데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건강상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7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30여 번 이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든 증거가 수집이 된 상태에서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불구속이 원칙이니까 예.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방어권 차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아마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전에는 이제 어떤 것을 먼저 할 건가 기자들은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그렇죠. 사모펀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입학 때 이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인턴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증명서의 위조 변조 행사의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과연 이제 변호인들이 나중에 밝힌 거 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썼을 때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라고 어디서부터가 허위로 볼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기소개서에 뭐 인턴 활동을 뭐 빠짐없이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졌던 것 같은데 집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요. 허위로 이제 문서를 작성했느냐, 그리고 그 문서를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또 이제 문서를 위조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일 해야 되는데 예. 이틀 반 하고서 뭐 3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까지 관행상 어쩌면 조금 과장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즉 법적 평가를 해서 범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효과적인 어떤 방어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입시 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린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의 어떤 이제 조작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이나 평가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9시 뭐 8시부터 또는 9시부터 5시, 6시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도 충분히 임무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어떤 일을 실제 했는지 하는 부분이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서 과연 이게 인턴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또 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그 연관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 검찰의 조서만 가지고서 결국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은 법원에서 따져보겠다. 예. 세밀하게 그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정말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또 왜냐하면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찬반 의견들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인턴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실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고 예.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서 이게 인턴을 했냐 안 했냐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사모펀드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아니면 운영에 주체했느냐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다투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이제 미확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사용해서 뭔가 수익을 챙겼다고 할 때 그게 미공개 정보인지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건지 막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책에서 얘기를 잘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네. 인턴도 그렇고 미공개 정보 그것도 예. 그렇고 그거는 이제 평가거든요. 평가.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가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지 예. 지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서류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판에 간다면 많은 증인들도 나오고 참고인들도 나오고 공방을 통해서 예. 그것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그걸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방어 전략을 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충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증거가 촘촘하고 탄탄한지가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큰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취재해서 더 나올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영장 보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더 쑥 들어가 있거나 더 깊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는 또 그렇죠. 증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쫙 설명을 해버리거나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을 쭉 그동안 열심히 추적해서 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아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적인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실소유자는 조범동이고 조범동에게 속아서 결국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이 과연 이걸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만약에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일단 불구속이 원칙이니까 아무튼 이게 완벽하게 증거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에도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또 인멸하는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진술을 갖다 좀 오염시킨다든가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방어권을 준비하고 다 그런 과정인데 그걸 전부 다 증거에 대한 조작이나 어떤 시도로 보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예. 오늘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또 평가 차원인데요. 법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가 아니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지 나는 증거 인멸의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청문회라든지 내지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어떤 참고인과 내지는 또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영등포 PB라고 하는 사람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문제 교체. 등등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앞으로도 수사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네. 그런데 말맞추기라든지 그래서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잠깐 보면 PB가 이제 지난번에 알릴리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이걸 없애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멍청하게 다 CCTV 찍히는데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가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걸 복수하려고 가져온 거다. 그럼 결국 저는 검찰은 뭘 증명해내야 되냐면 정말 이걸 자발적으로 이걸 제출했잖아요. 증거를. 그 증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지워진 게 있느냐. 증거 인멸을 하려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서류나 문서나 이런 것들 중에 원래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지워진 어떤 목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증거 인멸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원본 그대로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그걸 빼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증거 인멸에 확증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MRI라든가 다 이제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CT, MRI 다 묶어가지고 검사도 누가 전문의한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 시간을 거쳐서 5시간 50분 정도를 실제 시간에 썼거든요. 아마 그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이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뭐 휠체어를 탔다든지 마스크를 썼다든지 초췌하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 이런 것보다는 사실관계 다툼, 법리 다툼 이걸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어서 한번 구속의 불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건강 부분은 그리고 또 사실은 뭐 뇌 종양이니 뇌 경색이니 뭐 이런 것들도 증거를 통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변호인 쪽에서 얘기할까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CT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결정적 요소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뇌경색, 뇌종양 문제가 수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변호인 측에서 또 어떤 다른 의사의 소견서를 충분히 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은 병원명이나 이름이 없었다 이랬는데 법원에는 제가 볼 때 그걸 써서 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경과를 보시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되는 쪽으로 조금 나는 기운다 안 되는 쪽으로 조금 기운다 하면 어떤지 두 분한테 여쭤 변호사님 발부되는 쪽입니까? 기각되는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약간 기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부 쪽으로 약간 기웁니다. 발부 쪽으로 약간 기우시고 최 교수님. 저는 이제 기각 쪽으로 약간 기웁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손님 두 분을 잘 모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참 국민들을 한 2달간 상당히 긴장 속에 또는 뭐 큰 갈등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인데 일단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